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애정결핍 증세 리스트를 보시고 나도 많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희가 흔하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애정결핍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애정결핍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한 30개가 넘는 35개 정도 문항을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한 테스트 안에 35개 네, 문항. 그 문항을 체크해서 내가 몇 개에 속하는지 그래서 뭐 20몇 개 이상이면 좀 심각한 수준의 애정결핍, 뭐 9개 이하면 정상,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테스트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애정결핍 테스트라는 게 절대 어떤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검사가 아니고 검사에 대한 유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심리 테스트 같은 가벼운 검사로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주로 이제 겹치는 항목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혼자 있는 거 많이 외로움 타는지, 그리고 감정 기복이 너무 큰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 이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속 애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잘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본인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좋은 척 포장하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을 애정결핍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든 생각은,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평가를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결국에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애착 이론이죠. 그쵸.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애착 형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인 것 같더라고요. 애착 형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생애 초기에 형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0세에서 3세 사이에 한 명의 주 양육자와 아이가 서로 첫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게 이제 애착이라고 하고, 그 이제 말러라는 심리학자분이 대상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정말 깐난하기는 눈앞에 엄마가 있어야만 엄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만 1살 정도 되게 되면 엄마가 눈앞에 있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엄마의 상을 내재화하기 때문에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엄마의 모습이 사실은 일정치가 않아요.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이제 안 된다고 훈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 모습이 통합이 돼서 항상 일정한 사람으로 존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이제 대상 항상성이거든요. 주로 이제 만으로 2세에서 3세 사이에 이 대상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주 양육자가 아이에게 충분히 좋은 이제 양육을 하게 되면 아이는 이 주 양육자의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돼서 주 양육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이 사람이 단 하나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다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통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애 초기에 0세에서 3세 시기에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 때 이런 애정결핍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애정결핍 증세 리스트를 보시고 나도 많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결코 온전한 부모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부모도 사람이고 부모도 부모로부터 받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해져서 분명히 나의 양육 시절에도 어떤 불온전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세들을 체크하는 것들을 더 많이 관심 가지지 않나 싶어요. 누구나 있잖아요, 사실. 네, 정도의 맞아요. 문제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테스트를 하다 보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어릴 때 나를 그렇게 혼내고 그랬을까? 이런 쪽으로 결론이 다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다시 양육하면 돼요.
어려운데요? 다시 양육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0세에서 3세 시기에 적절한 양육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인이 돼서 다시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애착 관계를 안정적으로 경험을 할 대상과 그 경험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정말 100% 무조건적으로 나의 정말 바닥같이 다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그거를 상대방에서 그걸 찾다 보면 사실 늘 실패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그럼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판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어떤 모습에도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의 이런 애착이 불완전했던 것들이 좋아질 거야 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착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판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정신치료라는 걸 하게 되면 사실 어렸을 때 주 양육자와의 있어서 충분히 충족되지 못했던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이제 다시 재경험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걸 느끼다 보면 맞아 어렸을 때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 했었구나. 근데 지금은 이미 나는 양육자가 필요 없는 성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형성됐던 채워지지 못했던 그 감정의 찌꺼기가 여전히 나에게 성인이 된 지금에도 남아있구나를 통찰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 마음은 그때는 필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마음이다 라는 걸 조금 깊이 다시 재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나의 과거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그거를 수용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성인의 내가 나를 다시 양육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본인이 본인을 다독이는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어찌 해볼 수 있는 건 나니까 결국 재양육을 해야 될 건 남자친구도 아니고 여자친구도 아니고 결국은 나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애정결핍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거 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